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할 거고요. 책 제목은 말의 품격입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유명하신 분이죠. 이기주 작가님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황소북스입니다. 가격은 14,500원, 첫판 인쇄는 2017년 5월 29일입니다. 이 책은 낭독이 아니라 서문과 본문은 간략하게만 낭독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감명 깊게 봤던 구절들, 그 구절을 소개하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서문 들어가겠습니다. 말은 나름의 귀소 본능을 지닌다. 몇 해 전 할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던 날을 나는 잊지 못한다. 며칠째 할아버지의 의식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 했다. 마지막 날이었다. 며칠째 굳게 닫혔던 입술 사이로 손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할아버지가 이승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몸과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쟁여진 단어처럼 느껴졌다.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훗날 나는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환자가 숨을 거둘 때 손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했다. 입을 벌릴 기력조차 남지 않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가족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손 좀 잡아줘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날 이후 손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섰다. 나는 틈틈이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인간의 고질적인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그 농도를 연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타인의 손길과 언어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람은 홀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다. 사람이라는 각기 다른 섬을 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라는 교각이다. 말 덕분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만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명운을 바꿔놓기도 한다. 말하기가 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지도 오래다. 말 잘하는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풍토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날카로운 혀를 빼들어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은 넘쳐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좌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변가는 홍수처럼 범람한다. 모든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하는 법이다. 언어의 힘도 예외가 아니다. 말과 문장이 지닌 예리함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그렇다면 말을 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에 나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이런 물음을 감당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의 언어가 그리 단순할 리 없고 시시할 리 없다. 말은 쉽게 분석하거나 함부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나는 글을 쓰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마다 인품이 있듯 말에도 엄품이 있음을 깨닫는다. 사물은 형체가 굽으면 그림자가 굽고 형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바르다. 말도 매한가지다. 말은 마음을 담아낸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가 흥미롭다. 입구가 세 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아무리 현란한 어휘와 화술로 말의 외피를 둘러봤자 소용없다. 나만의 최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을 분명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행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읽는 것이다. 말의 품격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말과 세계관에 끝없이 질문을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을 덮은 뒤 때로는 당신의 입이 아닌 귀로 귀를 내어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얻었으면 한다. 또한 당신의 가슴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진심을 건져 올려 그것으로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꼭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한 송이 꽃이 되기를. 서문도 참 주어까지 쓰셨죠? 서문이 이런데 어떻게 본문을 안 읽겠습니까? 첫 번째 단락입니다. 존중. 잘 말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한다. 천하의 명장 항우가 유방하게 패배한 이유가 뭘까? 혹자들은 인덕이 부족해서라고 입을 모은다. 항우가 재주와 힘은 유방보다 뛰어났지만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천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분석이다. 위세와 사나움만을 앞세우는 맹장은 사람을 잠시 끌어올 수는 있으나 제 품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 힘으로 상대의 몸을 짓누를 수는 있지만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앉을 수는 없다. 항우가 대업을 이뤄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오늘날에도 우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직과 공동체 생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주변에 든든한 원군이 있으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천하 대란의 소용돌이에서도 갈등의 한복판에서 겉돌거나 헤매는 법이 없다. 삼국지 연의에서 천하의 덕장으로 묘사된 유비 역시 그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덕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법이다. 유비는 자신의 덕을 깃발 삼아 훌륭한 인재를 불러들였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제갈령을 초빙하는 과정에서는 3번이나 찾아가 고개를 굽히며 도움을 청했다. 겸손과 굽힘과 협업을 통해 난제를 해결한 유비의 새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유비의 진정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덕이었다. 21세기 버전 덕장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 상당수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바마 특유의 포용력과 친화력을 그가 지닌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오바마 리더십의 요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리더십이 어떻게 국민적 지지를 얻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오바마가 이민개혁법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던 때였다. 단상 뒤편에 이민자 400여 명이 연설을 듣기 위해 기립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막 연설을 시작하려는데 동양인 청년 한 명이 뛰쳐나가 날카로운 구호를 내던졌다. 이민자 추방 중단 중단. 청년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가볍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마음에서 품어낸 말을 겨우 부화시켜 밖으로 꺼내는 듯 했다. 청년의 예리한 구호가 대통령 연설의 한가운데를 갈라놓았다. 급기야 건장한 경호원이 청년을 끌어내기 위해 다가갔다. 경호원이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청년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청년은 말을 삼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들끓는 문장을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의 목소리가 재차 허공을 갈랐다. 정부는 추방을 멈춰라. 멈춰라. 청년과 경호원 사이에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때 오바마가 청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괜찮아요. 청년을 여기에 그냥 있게 해줍시다. 나는 저 청년이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존중합니다. 오바마가 말을 이어갔다. 다만 이민 정책처럼 복잡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득과 설명, 그리고 서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요.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요? 말해보세요. 오바마의 품격 있는 대처는 언론에서 화제가 됐다. 한 신문은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오바마가 지닌 리더십의 원천이다라고 보도했다. 오바마의 연설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릴 무렵이었다. 나는 밤늦게 홍대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대중연설에서 오바마가 들려주는 바리톤 음성과 단번에 청중의 감성을 뒤흔드는 그의 엄품을 떠올리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 어느 부녀가 주고받는 대화가 내 귀로 날아왔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법한 꼬마가 송아지처럼 눈을 껌뻑껌뻑하며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있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 존중이 뭐야? 그리고 진심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뭐야?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는 곧장 답하지 않고 약간 뜸을 들였다. 머릿속에서 사전적 의미 너머에 있는 단어의 본질을 끄집어내며 밀가루 반죽처럼 주물러서 그것을 딸 앞에 펼쳐주기 위해 고민하는 듯 했다. 남자는 슬며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한 개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설명을 듣기 위해 귀와 마음을 활짝 연 아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아이와 눈을 맞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존중은 상대방을 향해 귀를 열어놓는 거야. 그리고 진심은 말이지, 핑계를 대지 않는 거란다. 핑계를. 옛말에 이청득심이라 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리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마음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얼핏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건네야 하는데, 이때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어떤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답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으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 그 끈을 차근차근 더듬고 끌어당김으로써 문제와 정답 사이의 간격을 좁혀나갈 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 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낭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옥 같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 말과 글과 숨결이 지나간 흔적을, 그리고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를, 말이라는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지 않고 오로지 뾰족한 무기로만 사용하고 있는지는 않는지를,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본인이 어떤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않는지를 자각하고 적절히 둔감하게 대처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둔감력은 무신경이 아닌 복원력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땐 너무 성급할 필요도 예민할 필요도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116페이지 내용입니다. 역지 즉 개연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말이다. 내가 만약 그런 처지였으면 나 역시 그랬을 것이다 라는 뜻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지사지보다는 좀 더 공감되는 표현이죠. 단순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었다면 나 역시 그랬을 수도 있다.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입니다. 뒷담화는 명멸하지 않는다. 세월에 풍화되지 않는다. 남에 대한 얘기를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내부족자, 기사번, 신무주자, 기사화. 내면의 수양이 부족한 자는 말이 번잡하며 마음에 주관이 없는 자는 말이 거칠다. 몇 번이고 봤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말은 품성이다. 품성에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이다.
음, 192페이지입니다. 상대의 입장과 감정은 편견의 감옥 바깥쪽에 있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떠세요? 다 주옥 같지 않나요? 이 말은 그렇게 들립니다. 함부로 상대방의 감정을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뭐 그런. 저희는 항상 판단하고 평가하길 좋아하죠.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또 다른 내용입니다. 213페이지. 욕지미래 선찰 이연이라 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먼저 지난 일을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제가 봤던 구절 중에 좀 감명 깊었던 구절까지, 글귀까지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 올렸던 논어, 그 모든 책들, 그 책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가장 크게 생각 들었던 건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에 관한 사람이 지녀야 될 품성과 마음가짐과 그런 것들, 그걸 현대 버전으로 나온 듯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딱딱하지 않고 말하듯이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굉장히 금방, 한 3시간도 안 돼서 읽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제가 지금 요즘 고전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고전도 들어주시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말의 품격, 이 책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진짜 베스트셀러다운 그런 책입니다. 책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